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춘천교대 초등교육과고요. 좌우명은 욕심내지 말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교육대학교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수학의 재능, 초등학교 교사, 교내 수상 경력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학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교내 수상 경력이랑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그 교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교직 능력이고요. 그리고 교직 적성, 그리고 교직 인성입니다. 일단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 학생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일단 교내 수상 경력 이 부분은 교직 능력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봉사 이 부분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원하는 그 진로랑 잘 준비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 청소년 심리학 관련 활동 이런 관련된 소논문, 요즘 소논문이라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진로에 관한 어떤 열심히 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호성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우리 학생이 원래 얘기했던 초등학교 교사, 그 다음에 이제 교내 수상 기록 중에 이제 수학 교내 수상,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면서 또 교대 지원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그 여러 가지 수상 중에서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교직과 관련된 인성 부분, 또 교직 관련된 그런 적성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개인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저는 수학의 재능, 그다음에 학생 심리에 관심,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을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그 내신에서도 국어, 영어, 사회 내신보다 그 인문계 학생에도 불구하고 수학 내신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다른 과목보다 그 수학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교내 활동에서도 그 수학 멘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경시 대회에서도 교내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수학 관련 동아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여하튼 수학에 관한 재능이 학생부 여기저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심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내 자율활동 동아리도 2년 동안 그 청소년의 심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자율 동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독서활동 중에서도 심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동들과 관련된 내용, 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는 교권과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이와 관련된 활동의 일환으로 그 청소년, 아동들의 심리에 관심이 매우 많은 학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학년 때에는 14개의 방과 후 수업을 했고요. 2학년 때는 6개의 방과 후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교내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방과 후 수업 참여와 이 결과가 교내 교과 우수상 수상으로 연결된 것 같아 약간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더십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태용 선생님 70점, 김호성 선생님 50점, 김학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6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사회 1.8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3등급 맞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1등급, 2.6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 역시 3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8등급입니다.
지난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준비도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분석 이미 했었지만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2학년 때까지 해서 2.3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대, 잠깐 이제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를 말씀드리면 커트라인이 얼마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1.5등급 이내는 들어야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춘천교대 같은 경우도 최소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내신 성적이. 그런데 지금 2.3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신 성적을 좀 올리는 것이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 과목, 수학은 그래도 모의고사도 괜찮고 이제 국영수 중에 수학 과목의 내신이 그래도 가장 좋은 편이긴 한데 다른 과목의 내신도 함께 올려서 평균 등급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에서 2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1등급 목표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이제 조금 더 한 등급씩 더 높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때보다 약 한 등급씩 더 올리는 그런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2017년, 그러니까 2018학년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춘천교대 정시 합격자 평균 등급이 1.72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 또 변수가 또 많은 그런 교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 변수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대마다 약간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나 감점 이렇게 두는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영어를 다 포함시켜서 정시 평균 등급을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는데요. 보통 만약에 4과목을 다 이제 한다고 한다면 25%씩 각 과목마다 이런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영어를 뺀다고 한다면 국수탐 각각 33.3%씩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학에 대한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데 다른 과목도 같이 함께 좀 높여가지고 반영 비율을 고렸을 때 절대 불리하지 않는 그런 성적으로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수시랑 정시 쪽에 어떤 쪽에 좀 중점을 두면서 지금 교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수시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시 쪽을 방학 때부터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모의고사가 약간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부산교대나 진주교대 이런 쪽은 평균 등급이 내신 성적이 2등급 넘어가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80점, 김호성 선생님 60점, 김학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비교과 준비도 60점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거기 이제 교대에서 이제 남학생, 여학생을 이제 공동으로 같이 선발하지만 일정 부분의 남학생을 이제 비율을 뽑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남학생들이 좀 미안하지만 여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좀 낮은 상태에서 합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거 구별 없이 전체적으로 합격자들 평균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점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본인이 어떤 남학생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계속해서 그 지원에 대한 희망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의 장점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역시 교내 수상 기록입니다. 그 교내 수상 기록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수학과 관련된 우수한 부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교과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을 상당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장점을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인성과 관련된 교내 수상 기록도 많다는 점도 역시 이제 교직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교대를 희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진로 희망과 맞아떨어져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그 행동 특성이 종합 의견도 상세하게 1년 동안의 어떤 본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장점 이런 것도 잘 부각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대학에서는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자율활동에서
어떤 개인의 진로 역량이나 어떤 그런 활동 평가가 조금 더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학교에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활동이 진행되더라도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서 거기에 어떤 참여한 이후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들을 좀 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이 부족함을 좀 뒷받침할 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면 그 학생을 평가하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어떤 평가 역량 부분에서 좀 더 만회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교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독서 활동이 갑자기 급감한 것도 역시 좀 나중에 그 3학년 1학기 때 독서 활동을 다시 만회시키는 부분에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 적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어떤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역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 또 인성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동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미약하다. 이런 점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질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보통은 이제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정규 동아리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율 동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직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들을 많이 좀 구성해서 같이 활동하고 교육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탐색하는데 우리 학생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 동아리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일단 같이 교육 동아리를 하려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고 싶어서 일단 지금 3학년 때 교육 동아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물론 3학년 1학기 때 만들어서 활동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어떤 부분, 준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밝히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비육과의 어떤 점을 또 보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역시 수상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 부분을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 대한 어떤 수상기록이 조금 3학년 1학기 때 한두 개 정도 추가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교과 우수하다 이런 부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평가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방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3학년 1학기 때 교직과 관련된 또는 교육과 관련된 자율 동아리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처럼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 2학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동아리 봉사활동을 3학년 1학기에도 소홀하지 말고 시간 좀 내서 역시 계속 지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역시 초등학교 교사, 다시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사는 약간 특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로 특성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학교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들이 중간에 다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서활동. 2학년 때 갑자기 급감했던 독서활동을 다시 한번 만회해서 전체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교사도 분명히 교대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태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30, 정시 경쟁력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수시 30, 정시 70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 내신이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 10개 교대와 우리 학생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인 경우에는 1등급 대 초반이어야지 합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교대 같은 경우에도 한 2등급 대 중반 이상은 되어야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1월 모의고사로 판단해 보면 100분위로 약 275 정도가 되는데요. 영어가 1등급만 유지를 해준다면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를 제외하고는 2단계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적은 교대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모의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불안한데요. 영어 공부 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EBS 연기 교재만 푸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학생이 부족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영어의 매일매일 공부 학습량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영어가 약하다는 점은 1학년 때부터 쭉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약점을 찾고 그다음에 EBS 교재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적은 2등급으로 계속 똑같지만 그래도 네. 푸는 시간 등을 생각해 보면은 11월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을 유지해서 좀 더 이제 1등급을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정시에서 영어 절대 평가하라고 해서 영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는 순간 5점 정도가 총점에서 감점이 당하거나 아니 가산점 주는 데서 5점이 감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교대라든지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 10점을 감점시켜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어 2등급 나오면 이 교대 자체를 아예 지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영어 1등급이 반드시 나와줘야지 교대에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1순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2순위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고요.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대에는 논술 전형과 그다음에 적성 시험형 전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려면 일단 내신이 1등급 때 초반은 돼야 되는데 우리 학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서 그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교대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내신 2등급 대 중반 이상, 엄밀히 말하면 1등급 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런 학생이 대부분 합격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내신 성적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1단계 2배수나 3배수 전형에서 합격을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시 전형인데 그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로 일괄 전형을 하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1단계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부산교대라든지 2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비율이 적은 나군의 그 춘천교대나 또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다군의 제주대 초등교육과를 지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 3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니까 영어가 2등급인데요. 교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데는 한 5점 정도 감점을 시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원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 1등급 맞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국어 성적 향상에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김태용 선생님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 김호성 선생님 제주대 초등교육과 일반 전형 2, 김학수 선생님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 인성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부산교대 초등교육과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단계로 서류 100%로 2배수를 모집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에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를 반영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추천한 이유는 일단 남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비율을 적용하면 더 좋겠지만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7 수시 재작년 되겠습니다. 한 2.4 정도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을 상당히 잘 봤을 거고 아마 서류가 잘 돼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54명 정도의 합격자를 보니까 내신 한 1.7 정도, 평균 1.7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염두를 두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제주대 초등교육과 일반 전형 2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 이제 교대를 6장을 다 쓰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4장이나 5장 정도는 교대를 쓰더라도 나머지 한두 장 정도는 남학생이 쓸 수 있는 한국교원대나 제주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제주대학교를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자, 먼저 제주대학교는 1단계 서류 100% 하고요. 2단계 때 역시 면접 40%와 서류 60%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다만 여기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학생부 교과 성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2017 대입의 성적을 봤더니 대략 한 1.7등급에 해당하는 1.6에서 1.7에 해당하는 성적들이 이제 되면서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환산했을 때는 대략 2점 중반대까지도 역시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2학 때까지 갖고 있는 내신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여기 대학에 대해서 지원은 저도 내신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 인성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1단계에서는 서류로만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 40%, 면접이 60%. 그러니까 면접이 60%가 반영된다라는 것은 이제 서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면접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제가 춘천교대를 이제 그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정시에서 약간만, 그러니까 특히 국어랑 영어에서 조금만 더 이제 상향으로 해서 조금 올려준다고 한다면 정시에서도 춘천교대가 이상으로 이제 가능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시에서 굳이 춘천교대를 말씀드린 이유가 정시에서 춘천교대는 이과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을 조금 많이 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고 한다면 약간 불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이 문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에서 그 춘천교대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현실적으로 좀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